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를 살펴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첫 생존자를 구조하기까지 1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선 대형 양수기를 빨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양수기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지만 소리에 비해 물을 퍼내는 능력은 시원치 않습니다. 포항 5,500 이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한 명이 숨졌지만 물빼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만 이틀이 넘게 지났지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지하 1층의 물도 아직 다 빼내지 못했습니다. 소형 양수기를 갖다가 지금 빼는데 6일부터 빼는 게 지금 지하 1층도 2층까지 있는데 1층도 다 못 뺐으니까 이거 너무 늦게 늦어지니까. 지하에 배전반이 있어 우선 물부터 빼내야 전기와 수도, 가스를 다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전기도 지금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여기 사시는 분들 지금 물 떠러 다니신다고 고생들 하시는데 진짜 죽겠어요. 포항 5,500 다른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이곳 지하주차장에도 아직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포항에는 침수된 공장과 주택이 수없이 많지만 양수기는 태부적인 상황. 양수기는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하다 보니 포항시는 양수기 TF팀까지 새로 만들어 전국에서 대형 양수기 수배에 나섰습니다. 전국 우리 양수기를 큰 양수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업체에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대여해주거나 매매하시거나 또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포항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내려다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어디에 어떤 종류의 양수기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일으킨 아파트 옆 하천인 냉천은 매번 태풍 때마다 수해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하천이 얕고 강폭이 좁은 게 그 이유인데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하천 정비 사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 2018년 콩레이, 1년 뒤 태풍 미탁, 그리고 올해 흰남노까지 강한 태풍이 올 때마다 포항 냉천에서는 매번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동네 한 20년 살았는데 해마다 비만 오면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는데 주민으로서 예산도 아마 이거 많이 낭비될 것 같고. 태풍 수해는 지난 2012년 하천 정비 사업 이후 집중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에 명품 하천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이곳은 300억 원을 들여 냉천 고향의 강이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하류가 너무 좁으니까 갑자기 불어난 물이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빨리 차서 범람하는 게 아니냐. 넓혀달라고 그 업장님들 바뀔 때마다 제 건의를 계속 했어요. 강 상류를 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냉천의 상류 지역입니다. 지금 옆으로 보시면 150m 넓이로 하천의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가 보니 강폭이 10m 안팎으로 급격히 좁아집니다. 폭과 깊이가 다 얕아지고 좁아졌어요. 한 반은 좁아졌다고 할 정도로. 폭우가 오면 넘치는 게 당연한데도 하천 정비 사업은 주변 시설물 설치에 집중됐습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갈수록 유속이 느려집니다. 경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흐르는 단면적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하천 설계할 때 기본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 포항시에 재해에 취약한 냉천의 경사면을 보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포항에선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상점 1,60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대다수 상인들이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막막해하고 있는데요.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나운 황토물이 도로를 물길 삼아 시가지를 휘젓고 내려갑니다. 물살이 핥히고 간 포항시 오천읍의 전통시장은 입구부터 흙과 상품 집기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30년 넘게 건어물을 팔아온 상인은 10평 남짓한 가게 앞에서 망연자실합니다. 대목 본다고 한 거 재놓고 오늘날 좀 팔고 이제 오늘 내일 판다고 재놨는 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우리 건어물은 습도만 있어도 못 먹어요. 떡집 배달용 차량인데요. 차가 침수가 돼서 이 내부를 보시면 쓰레기와 흙탕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시장에서 40년 동안 떡집을 했다는 중년 부부는 처음 겪는 피해를 수습하면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새로 이거 하자면 돈이 살려면 한 7, 8천 들어 거의 1억 들어야 되고 버리자니 그거 되고 1억 이제 하나에 하나 거기 있어. 거기 그냥 모으는 거지. 맞은편 가게에는 물에 젖은 옷이 쓰레기 봉투에 잔뜩 담겨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단가 높은 티셔츠와 바지 4,000장을 가득 넣어뒀는데 모두 흙에 파묻혔습니다. 수산시장인 구룡포시장은 상가 전체가 통째로 잠겼습니다. 중앙 통로에는 포클레인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물건들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팔지 못하는 생선들이 봉투마다 가득합니다. 포항의 전통시장 19곳 중 11곳이 수해 입었는데 피해 점포수가 1,606곳에 달합니다. 피해액은 계속 불어나는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화재 보험은 들었는데 물난리 이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보험이 전혀 없어요. 상품이며 장비까지 건질 것 하나 안 남았지만 상인들은 차마 가게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력 공급이 끊긴 포항제철소의 생산 중단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적해둔 값비싼 철강 제품이 물에 잠기고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서 1조 2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난 6일 새벽 포항제철소 전역에 2m 가까이 물이 들어찼습니다. 직원 20여 명이 공장 지붕으로 대피했고 출하를 앞둔 철강 제품도 물에 잠겼습니다. 완전히 침수됐어요. 유압 설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물이 다 차고 지상에 사람 못 가지 정도로 물이 찼어요. 제철소 내 변전소가 침수돼 전력 공급이 멈추면서 49년 만에 용광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전력 공급이 정상화돼 고로를 해치하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습니다. 금일 오전 침수 피해를 입은 선광 변전소가 복구되면서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는 정상 가동 준비 상태이고 하지만 피해액은 이미 1조 2천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포항철강공단 내 업체 90여 곳도 6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밀 기계 장비가 모두 물에 잠겼고 납품해야 할 철강 제품도 녹이 슬어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돈으로 따지자고 하면 수억인데 돈으로도 이거 한 산도 안 되고요. 공장에 있는 가공품 것들, 소재 같은 거 다 녹슬어가지고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30대 청년 창업자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기계를 씻어내며 복구에 나섰지만 언제쯤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컨테이너 생활하면서 이제 여기서 먹고 자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피해가 나서 앞길이 막막하니까 정말 절망적이고요.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저수지 3곳이 붕괴 위험에 처한 경주시에서는 오늘 다른 저수지가 또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주 전체에 산재한 문화재도 15건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문무대학면의 한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산 쪽 급경사지에 산사태가 발생해 옹벽과 방수로가 유출되면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상류에서 계속 물이 유입되면서 만수위에 이르자 하류 지역 3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들리대. 그래 창문을 열고 이래 돌아보니까 대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깜짝 놀라.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데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수지에서 사전에 방류한 물이 쏟아지면서 논과 밭, 과수원은 자갈로 뒤덮였습니다. 전기와 통신도 끊겼습니다. 전화 안 되고 상수도가 안 나오니까 명절은 되다가 보니까 그 고기말이 같은 거를 여놨는 게 그 냉장고 좋은 창고 같은 게 안 돌아가니까. 도로가 유실돼 저수지에서 물 빼는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수지까지 중장비가 갈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하는 게 최고 우선입니다. 추석 전에 그 양수 작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주 지역 문화재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굴불사지 속초사면 불상과 경주 월성 피해를 비롯해 서학동 고분군 일부가 유실되는 등 문화재 15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는 복구 기간도 길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재청 차원을 넘어서서 기재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때 문화재가 하루속히 복구되리라 생각을 가집니다. 포항과 함께 큰 피해를 입은 경주에선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복구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태풍 흰난로 여파로 포항 지역 학교 20여 곳이 피해를 입어 휴교하는 등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포항 지역 26개 학교가 침수와 파손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남성초등학교와 청림, 인덕, 장기초등학교 등 14개 학교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 휴교 중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추석 연휴 동안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연휴가 지난 뒤에는 태풍이 또 북상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선했지만 낮에는 다소 덥습니다.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13.2도로 선선했고요. 한낮은 27.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가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4도, 포항과 영덕 25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비 소식도 없겠고요. 다만 오늘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와 상륙 여부가 뚜렷하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주고 간 지 일주일여만이라 경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신월성원전 2호기가 설비 이상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수원은 신월성원전 2호기 원자로 내부 제어봉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가 고장나 오늘 오전 10시 39분쯤 원자로 가동을 자동으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제어봉은 원자로 노심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 출력을 낮추거나 멈추기 위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원전의 핵심 안전 설비 중 하나입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정확한 정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는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재학생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특별 재난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는 지난 3월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재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방문한 뒤 두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15일까지 지자체 자체 조사와 22일까지 중앙 합동 조사를 거쳐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대로 신속히 특별 재난 지역을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